내가 한 2년 동안에 6명씩을 가르쳐가지고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드렸죠? 88세 정도 되는데, 그분이 아주 자기 취미는 나보다 자기 취미 대가야. 그분은 가만히 있으면 뭐야, 손끝이 절절절절 한데, 얘가 말하자면 절인데, 그 정도 막 들어오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몸이 빡빡해야 돼요.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경공술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일정 기간에 만나는데 아무 때나 만나서 밥 먹고 헤어지고 그러면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만날 때는 이슈가 있고 뭔가 공부를 더 하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강연을 하거나 이제 그러고 나서 밥 먹고 헤어지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제 내년 연초에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을 보이고 같이 토론할까 그래요. 그분이 계란판을 쓸 수 있다는 내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분한테 부탁해놨는데, 어쨌든 그걸 어떻게 이거요? 그건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될 수 있는데 뭐. 가장 문제는 그분이 나는 계란 위에서 설 수 있다고 하는 걸 100% 믿어야 돼요. 그때 됩니다. 1%라도 혹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 100%라는 게 중요해. 100% 신뢰. 이게 100% 신뢰를 위해서 깊은 최면을 거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승리하는 습관을 갖게 한 자신의 계획 뭐 이런 게 대한 그 암시를 제가 적어놨어요. 당신은 자신이 완벽한 게임을 하던 때를 돌이켜본다. 완벽한 움직임과 당신이 사용했던 모든 대단한 전략. 예를 들어 골프. 하기 전에 상상한 거야. 내가 앞에 있는 골프공이 있는데 그래서 탁 쳤어. 그랬더니 정확히 맞아서 골프공이 가서 홀 속으로 탁 들어가서 홀인을 됐어. 상상하는 거죠. 그가서 치면 비슷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내가 될까? 하고 치면 엉터리가 되고. 스스로도 그런데 옆에서 또 그렇게 하면 옆에서 당신 할 수 있어. 홀인 할 수 있어. 이러면 좋고. 너는 당신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안 되고. 이 뭐 게임에서 이기기 쉽다고 그랬죠. 비겁하지만.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그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문제는 내 마음을 저놈이 흔들어 놓으려고 하면 내가 흔들리면 안 되죠. 이 암시를 당하는 거야. 흔들어 놓는다고 놀라고 한다는 걸 눈치채면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공부를 하는 건, 자, 태권도를 우리가 연습을 해. 유단자가 됐어. 태권도 이제 두 가지 공부를 합니다. 하나는 공격하는 공부를 하고 방어하는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태권도 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약하면 야 그러잖아요. 이제 방어. 한 사람은 공격하고 한 사람은 방어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공격하면 또 내가 방어하고. 예,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해야 돼. 근데 공격만 하는 것만 배우면 방어를 못해서 안 되죠. 방어만 하는 것만 배우면 공격을 못하니까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공격한다는 걸 알면 내가 방어할 줄 알아야 돼. 아까 우리 대통령 얘기를 들었는데 공격하는 걸 알았는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몰랐지만 방어는 쭉 자체도 생각도 안 한 거야. 방어를 했어야지. 방어하는 거 쉬워요. 내가 무슨 암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 못 하잖아요. 지워버렸으니까. 이런 암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내가 왜 이러지? 몰라.
어떻게 해요? 그러나 뭔가를 내가 암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같은 전문가 가면 나도 그 암시를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전체를.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모든 받은 암시는 다 푸는 거예요. 그것만 푸는 게 아니라 그래도 새로 리셋하는 거죠. 리셋. 그런 방법이 있어요. 리셋한다고 사람이 도나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탁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안 했으니까 본인이 책임져야지 못하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공격도 중요하지만 방어도 중요하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취를 위한 특별한 목표. 거기에 보면 나는 맞아면 농구선수인데 나는 자유투 프리스로를 할 때마다 득점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관심 없어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돈 들어가는 겁니까? 생각하는 게? 그저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 요령만 배우면 되는데 여러분이 사업을 합니다.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나의 행동이 뇌는 생각과 실제를 구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나 생각을 하고 않고는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얘기해줘도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고 슬쩍 얘기해도 받아들이면 자기 것이 되고. 자, 130페이지 이거 좋은 게 있어요. 초인적 기량 향상을 위한 암시 메뉴. 이거 간단하지만 최면 속에서 자 적절하다면 장애물 제거하는 마인드 컨트롤 3일 4배반다. 예, 거기 있어요. 앞에 도전을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최면을 깊이 들어가서 도전을 준비하는 나 자신을 상상한다. 그리고 도전의 대상은 도전이란 말은 여기서 자전거 타는 것일 수도 있고 골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공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도전이라는 말을 바꾸면 돼요. 자기 자신 또는 상대방 혹은 상대팀. 내가 농구하면 내 자신이 잘하고 상대편이 나를 어떻게 막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상대편이 있죠. 상대팀이 있고 대상은 어느 팀이다. 또 오늘 게임을 누가 하고 나면 대상은 그 사람이야. 그걸 이겨야겠어. 나의 준비는 충분하며 여기서 당신의 준비란 뜻은 내가 치료를 할 때 내가 해주는 것이고 스스로 할 때는 나라고 하면 됩니다. 내 스스로 최면에 들어갔을 때는 나의 준비는 충분하고 나는 준비가 충분하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된다. 나는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모두 준비가 되어 있다. 생각하면 그렇게 준비가 돼요. 왜? 뇌는 생각과 실제를 같게 생각하니까. 같게 받아들이니까. 생각하면 실제로 받아들인다고 소리입니다. 이제 잠시 동안 날씨, 다른 선수들의 행동, 혹은 쉴드 상대 같은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상황들을 상상한다. 그래, 나에게 나쁜 것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냉정하게 내가 방해받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대응하는 방법.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고 날씨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럼 생각하는 거죠. 대응한다. 나는 스스로 모두를 통제하고 있다. 모든 장애물을 도전으로 보는데 그걸 넘을 수 있다. 발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다른 놈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모든 걸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고 시작하길 갈망하고 있다. 짧은 이미지한 소리는 이때 골프하는 사람은 골프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고 오고, 축구하는 사람은 큰 볼을 드리블을 하고 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요새 그 월남 얼마나 화납니까? 예, 거기도 통일한 뒤에 남북이 갈등이 많아요. 전라도, 경상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남쪽, 북쪽 갈등이 있는 것처럼 서로 안 믿고. 그런데 축구가 하나로 뭉친 거예요. 이거 또 한국 사람이 그걸 하잖아요. 딱 우리 2002년도 하는 딱 그대로 그대. 우리도 그렇게 했거든. 여기도 2002년도에 내가 있을 때 보면 저 포리스들이 같이 따라다녔어요. 자동차 저녁 동안에 계속 위식길을 돌았거든. 한 두세 시간 돌았어요. 막 위에 차 위에 올라서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뒤에 사이사이에 경찰들이 포리스가 따라가고 그랬어요. 계속 포리스도 같이 돌았어. 그 상황이 내가 거기 사니까 지금도 생생한데, 요새 그 유튜브 보니까 월남 사람들이 딱 그대로 하더라고. 근데 그대로 뭐 돈 받아서 뭐 하기도 하겠지만 색깔도 비슷하고 빨간 거 있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로 뭉쳐지는 거지. 그냥 좋아서 서로 춤추고 막 그런 거 보니까, 그때는 남과 북이 있습니까? 사이공화 하노이 차이가 있습니까? 베트남 그러더라고. 하나로 뭉치니까는 정치인들이 그냥 우리 감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뭉치게 하는 힘이 없었는데 저 한국 사람이 와서 해주니까 거기는 한국 태극기도 흔들더라고요. 한국서 데모할 때도 미국 성조기 흔드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도와주니까. 근데 이스라엘 국기 흔드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나 그건 이해 안 되더라고. 미국 성조기 흔드는 것까지는 월남서도 한국 태극기 흔들더라고요. 고마우니까 그러겠지. 이 마음은 다 같은 것이로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 되게 하는 것이, 마음을 하나로 되게 한다는 것이 이것도 일종의 집단 최면에는 같은 것입니다. 집단 최면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 집단 최면도 있습니다. 요새 프랑스는 자기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젊은 30몇 살짜리를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하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또 노란 조끼 입고 막 때문에 아마 한국은 우리 촛불 집회를 가져가는 것 같아. 그건 좋은 겁니다. 때려부시고 오는 것보다 노란 조끼 입고 그냥 평화적으로 오는 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마크롱도 한국했어요. 다 해주겠다고. 그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물러나라고 하는 판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이 어떤 순간에 굉장히 의식이 세계적으로 최첨단으로 발전했습니다. 미국만 해도 막 때려부시고 않습니까? 대몰 쪽에 총 쏘고. 한국은 하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청소까지 다 했어. 지금 옛날에 우리 한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몰라요. 너무나 능력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능력도 있고 머리도 무척 좋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좋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좋은 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일시길에 30년 전에는 여기 유태인들이 다 살았어요. 한국 사람이 들어오니까 점점 저 대거리 쪽으로 유태인들이 지금 산 쪽으로 밀려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 사람은 어떤 긴박한 상황이 됐을 때 너 죽고 나 죽자. 그렇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야. 실제로도.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은 그 건물, 그 몰에서 건물주하고 뭐
의견이 다툼이 있었는데 진짜 그쪽 죽이고 저쪽 죽었어. 제일 무서운 게 너 죽고 나 죽자야. 너 죽고 나 살자 하거든. 그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다른 사람 죽이기만 해. 저는 안 죽어. 근데 한국 사람은요, 죽이고 자기도 자살합니다. 당할 수가 없어요. 너 죽고 나 죽자에 당할 거 하나도 없어. 무서우니까.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면 너도 죽어 그러면 겁나니까 이게 되거든요. 근데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데는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대결합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지 점점 한국 사람들이 가니까 월남전 할 때도 그랬어요. 저도 월남전 1년 갔다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배이민족 선하다 그러는데 좋은 말로는 굉장히 용감합니다. 세계적으로 그 용감한 민족이 없습니다. 고구려 보세요. 중국이 고구려 때면 다 망했습니다. 150년간 중국 그게 없어요. 또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그러지 표현을 좀 더 강하게 해보면 톡종입니다. 월남 우리 작전 가서 작전을 찍게 우리가 뭐 1년 몇 번째 작전합니다. 토벌 우리가 딱 산으로 올라가면 배통들이 싹 가요. 우리가 갈 때까지 이렇게 밀려 올라가. 안 싸워. 한 15일쯤 있다가 우리가 내려오면 도로 그 자리에 와요. 미군하고 막 싸우고 죽이고 오는데 우리는 올라가면 갖다 밀고 내리고 이렇게 죽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무서워서 그랬대. 무서워서. 베트공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한국 사람, 한국 해병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일 무서워요. 무서운다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용맹합니다. 용맹하고 능력이 있고 우리 스스로 알아야 돼요. 우리를 이길 민족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다음에 130페이지 중간 보면 느린 동작으로 보자 그런 게 있죠. 그런 거 어디 있을 거래요? 내가 하는 걸 느린 동작으로 중간에 있네요. 자, 이제 마음속으로 개인 혹은 스포츠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슬로우 비디오 느린 동작으로 내가 하는 걸 내가 스스로 하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돼. 빨리 상상할 수도 있지만 느린 동작으로 내가 이렇게 치는 걸 정확히 쳐서 정확히 공이 들어가는 것까지 내가 다 쳐다보는 거예요. 상상. 근데 그 상상을 그렇게 하면 그 상상에 가깝게 결과가 이루어져요. 우리 여성들이 골프 얼마나 잘합니까? 세계 골프 뭐 그냥 몇 손가락 안에 다 들어있어. 돈도 많이 벌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 가능한 세부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되 정확히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나는 그냥 돈 벌 거야. 난 부자 될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무슨 장사를 할 것이고 무슨 장사를 할 때 어떻게 맛을 내서 양을 많이 어떻게 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조금 일부를 싸게 받고 많이 싸게 하는 것보다 조금 싸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여기도 세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능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몰아서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해야 나중에 구체적으로 됩니다. 그냥 나는 부자야지 그러면 내 몸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어떻게 해야 생각만 부자였지 어떻게 무슨 장사를 할 적에 어떻게 하고 하면 실제로 그 장사를 하면 그렇게 만들어져. 그렇게 되고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완벽한 게임을 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취한 그 완벽한 동작 모두를 되돌아본다. 슬립 위드로.
느린 동작으로. 그리고 내가 사용한 모든 전략을 검토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그때 저는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다 이걸 해야 돼. 그러면 실제로 할 때 그런 상황이 딱 됐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해법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권투할 적에 저놈이 나를 오른손 치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때 생각해서 하면 늦어요. 권투 손이 뻗어오는 속도하고 내가 생각해서 명령 내리는 방어하는 속도는 느리거든요. 미리 해야 돼. 미리. 잠재의식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요 안에 난로가 있습니다. 얼른 난로. 뒷짐을 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난로 가까이 갔어. 손이 닿았어. 벌건 난로에. 만약에 생각으로 이걸 치운 다음에 닿았어. 뜨거라. 큰일 났다. 뛰어야지. 뛰자. 이렇게 명령 내려서 뛰기까지는 0.2초 걸린답니다. 여기서 해가지고 뇌로 들어와서 명령을 내려서 근육을 해서 뛰니까 0.2초. 0.2초 동안 뜨거운 게 다 있으면 벌써 이건 타버려요. 익어버려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딱 됐어. 이거 뜨거라. 그러죠? 뛰는 걸 먼저 하고 나중에 이거 뜨거라는 나중이야. 잠재의식이 먼저 뛰는 것이죠. 근데 잠재의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나중에 어떤 것이 나와서 잠재의식에서 해버리니까 그런 반응이 올 수가 있죠. 딱 날라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탁 피할 수도 있고, 피해야지 해서 피하면 이미 눈탱이는 밤탱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상상훈련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상상훈련은 운동 때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누구 만나야 돼. 저 사람한테 돈을 내가 빌려야 되겠는데, 아니면 이걸 내가 팔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다 마음을 가다듬고 앉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미리 조사도 해야 돼. 그 사람 마음은 어떻고 이름은 어떻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안 살라고 또 회피하려고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안 하고는 못 베길 거다. 이렇게 미리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상상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할 땐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땐 이렇게 말을 하고 미리 생각한 사람은 그 말이 툭 튀어나오면 나도 모르게 딱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않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버리고. 그래서 사람을 만난다든가, 옛날에 그 사람 굉장한 회사를, 큰 회사를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도 중역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미리 중역회의를 한답니다. 앉아서 전무도 앉았고 다 앉았어. 내가 뭐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은 아주 분석력이 있고 저 사람은 꼭 안 되는 쪽으로만 잘해서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할 거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나를 좋게만 얘기하는 놈이야. 그때 좋게만 얘기한다고 좋게만 받아들이면 또 안 되잖아요. 딱 얘기할 때 저는 내 마음에 들게만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연습을 미리, 회의하는 연습을 스스로 혼자 다 해야 돼. 하고 나서 회의장에 나가야 회의를 제대로 주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자기가 생각지도 않던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힘들죠. 그것도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상상하지 않은 어떤 돌발적인 물음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내 잠재의식이 나의 머리에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최선의 답을 한다. 그렇게 명령을 해줘야지.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이게
아주 평소에도 쉬운 건데 그걸 안 하니까. 자, 넘어갑니다. 131페이지. 되게 그런 거, 뭐 상상한다, 뭐 심호흡을 한다, 모든 동작을 느리게 본다, 긍정적 방법으로 행동을 느낀다. 다 같은 소리입니다. 같은 소리가. 암시 실수 요령 131페이지 아래 그거 보세요. 암시를 어떻게 가능한 게임이 시작되기 언제 올 것인가 그겁니다. 가능한 게임이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최면 훈련을 해야죠. 최면은 들어가야 되니까. 최면은요 릴렉스 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잠재의식을 불러내는 기술입니다. 잠재의식도 안 불러내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이 최면은 잠재의식을 불러내는 기술이요. 이걸 우리 의식부터 바꿔야 돼요. 이 일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최면 훈련을 많이 한 뒤에 만일 6개월 후에 시합이 있다면 지금부터 배워야죠. 모르는 사람은 마음 치료 방법을 배우고 시작합니다. 이게 6개월 전부터 그것도 배우고 대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론 1시간 후에 있는데 지금 하는 것도 앉는 것보다 나아서 그러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한 3개월 전부터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 소리를 했는데 내 그 중국에 가 있는 친구 계란 위를 걷는다는 그분이 하는 소리가 내가 최면한 거 아니까 만일에 나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결합하면 굉장한 것을 할 수 있을 거다. 내가 최면을 나를 걸어주고 내가 같이 손 붙잡고 그런 계란을 걷던가 뭐 벌건 그 달커놓은 뭐 이런 돌멩이를 걷던가 싹 가서 걷는다고 한다면 이 청중들이 얼마나 반응이 크겠냐. 굉장할 것이다. 그런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3개월 전에 부탁해달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 전에. 왜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앉아서 나는 계란을 걸을 수 있다 라고 온통 그 생각만 해야 돼. 근데 사실은 3개월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분은 최면을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방법만 아는 사람은 그런 긴 시간도 필요 없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6개월 좋습니다. 1년 전부터 해도 좋고 3개월, 1개월이라도 해야죠. 6개월에 시합이 있다고 보면 지금 즉시부터 하루에 보통 한 20분, 30분 계속적으로 6개월 그러니까 한 번 해도 되지만 같은 생각을 계속 하면 반응하는 것도 아주 민첩해지죠. 하루에 20분이나 25분 정도 계속 그런 스포츠를 하고 있는 걸 상상하고 뭐 일주일에 3-4번도 좋고 만일 짧은 호흡이나 무력한 무릎 등의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실마리언을 사용하고 예를 들어 무릎이 나쁘다 그러면 나는 내 친구 어떤 사람이 축구를 참 좋아해요. 마을 축구를. 지금도 막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한 축구를 하고 있는데 허리를 무척 아파. 그 사람이 허리 아파요. 근데 축구장에만 들어서면 비호 같아. 안 아파. 축구 끝나고 나면 허리 아파. 무려 실제로 아픈 사람이에요. 축구장에 들어오면 안 아파. 왜? 이렇게 암시를 거니까. 신발이에요. 나는 지금부터 축구를 한다.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피곤하지 않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나하고 비슷하게 70살 정도 됐는데 다른 사람은 전반전 후반전을 다 못 뛰어요. 되게 비슷한 연령끼리니까 전반전 뛰고 후반전 못 뛰어. 이 친구는 전반을 다 뛰어. 깜짝 놀랐네. 근데 그게 바로 일종의 이런 걸 하는 효과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
축구할 때는 펄펄 날아. 본인도. 이게 실마리 언어입니다. 실마리 언어를 자기밖에 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나는 어떨 때 이렇더라 그러면 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다. 근데 그걸 생각하려면 기니까 뭐 통과라든가 짧은 단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통과라든가 뭐 방어라든가 뭐 공격이라든가 예를 들어 나에 맞는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치료할 때는 그 사람에 맞는 실마리 언어를 나는 늘 만들어줘요. 어떤 요전에 어떤 초등학생한테는 통과라는 초등학교 여학생한테는 통과 그걸 만들어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온 지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똑똑해. 여학생, 초등학생이 진짜 똑똑해요. 근데 자꾸 영어 못 온다고 얘기한대. 그러니까 다른 건 똑똑해서 지들이 치니까 지들이 이길 수 있는 건 말밖에 없거든. 근데 자꾸 그걸 얘기하는 거야. 옆에 애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는 네가 지금 현재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 그러니까 걔들이 너를 이길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관 기분이 나쁘다고요. 그러면 지금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쪽 귀에서 저쪽 귀로 그런 소리가 나면 통과 그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쪽 귀에 들어와서 저 휙 나간다. 휙 나간다 소리는 그런 소리 들어도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다고 해요. 통과 그러면 절대 기분이 안 나쁘다.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또 다른 애한테는 뭐 튕겨친다, 튕겨나간다 그렇게 하고 스트레스 들어오는 말이 튕겨친다 이렇게 그 사람에 따라서 걔가 어떤 언어를 좋아하느냐 그것을 알아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기술입니다. 그 실마리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짧은 언어를 가지고 아주 많은 내용을 실현을 할 수 있으니까. 최순실이가 그럴 때 내가 문서를 보낼 때 딸랑 오잖아요. 전화에 오잖아. 맞아. 메일이 들어오면 딸랑 소리가 나요. 특히 그 전화기다는 그 사람이 보내는 소리를 지정할 수 있어. 와이프가 나한테 전화 그럴 때는 어떤 멜로디가 나와라. 다른 사람은 어떤 멜로디를 정해놓으면 멜로디만 듣고도 와이프 전화다, 아버지 전화다 알 수 있어요. 정해주면 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잘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얼마든지 어려움을 넘길 수가 있어요. 132페이지 창조력. 이건 자신 없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창조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물론 창조력도 자신감이 있어야 창조력이 나요. 이게 아주 그 베이스에는 자신감.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치료할 적에 제일 처음에 최면 연습을 하고 나서 자신감부터 줍니다. 이 기본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 자신감을 주면 그 다음 치료도 쉬워요. 자신이 없으니까 두려워지고 두려우니까 공포가 생기거든요. 근데 공황증 치료할 때도 첫 번 만났을 때는 일단 최면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신 있다고는 자신감을 줘요. 그 다음 만났을 때 공포가 어디서 왔는지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지우기도 하고 자신 있으니까 그 공포와 대항하는 것도 해주고 대항도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왔을 때 나는 문제없이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해줘야 되겠죠. 대항하는 방법. 아니면 생각을 달리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냥
김밥 속에 있는 오이만 보거나 오이만 냄새 맡으면 구역질하고 그냥 견딜 수가 없어. 정신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엘러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것도 일종의 마음 엘러지인데 그런 사람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이를 뭐 언제 봐서 먹고는 그랬다 아팠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 그걸 지울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나쁜 기억이니까 그 기억을 좋은 기억하고 매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를 보거나 오이 냄새만 맡으면 언니가 끓여준 매콤한 청양고추를 넣은 된장국 생각이 난다 라고 연결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이를 보는 순간 된장국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어. 오이 먹어도 된장국 먹는 거나 같은 거니까. 내가 이런 재미있는 실험을 이걸 많이 해요. 내가 마늘도 잘 먹인다고 그랬죠. 마늘이요? 여러분 마늘 씹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지? 근데 최면 속에 딱 똑같이 뜨고 있죠. 자, 여기 이 초콜릿입니다. 초콜릿도 하얀 초콜릿 있어요. 실제로 초콜릿하고 마늘하고 같이 넣는 거야. 그래서 초콜릿입니다. 물론 최면에 들어가기 전에 초콜릿을 같이 나눠 먹는 것도 좋아요. 자, 이게 아까 본 초콜릿이죠? 라고 하면 그 초콜릿이 보이고. 자, 드세요. 아까 달았죠? 드세요. 아주 아삭아삭 잘 씹어 먹어. 꿀떡 다 생겨.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최 회장님도 한번 뭐 그렇게 한 일도 있지만 그런 거는 괜찮아. 그때만 그렇지. 근데 전번에 내가 말씀 한번 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마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얼마나 알레르기가 있냐면 김치 속에 마늘 조금 넣잖아요. 다져 넣잖아. 그런 김치만 먹어도 이게 막 떼짱같이 판자 조각같이 막 이게 불러놔서 온몸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을 여러 번 갔답니다. 나이면은 구급차 타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그게 뭐냐면 부동산 한 사람이에요. 부동산 브로커인데 부동산 하기 때문에 배우러 온 사람이에요. 맨 앞에 있길래 그 사람을 그냥 지금 걸어서 내가 가까운 거 그냥 먹였을 뿐이요. 잘 먹더라고요. 아삭아삭 꿀꺽 숨기고. 그런데 쉬면서 깨우고 나니까 마늘 냄새가 나거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웃기도 하고 이렇게 웃고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이게 내가 다른 거 이제 막 뭐 써가면서 설명할 때 다른 거 어떤 아니 교수님 왜요? 아까 제가 마늘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혹시 내가 마늘 먹었으면 나 오늘 죽습니다. 그때 그런 소리. 김치 속에 들어간 그 작은 마늘만 김치 먹고도 나는 여러 번 갔어요. 진짜 내가 마늘 먹으면 나한테 죽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 아까 초콜릿 드셨잖아요. 내가 그랬더니 초콜릿 드시잖아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초콜릿인데 뭐 문제 있습니까? 초콜릿인데 뭐. 속으로는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도 강력하게 크게 얘기해야 돼. 초콜릿 드시잖아요. 그러고는 아무 말도 않고 다른 거 계속했어. 그냥 착취침 떼고 그냥 다른 사람도 그 얘기를 못 해주지 내가 그러니까. 근데 정확히 일주일 뒤에 다시 왔어. 아무 문제 없었어요. 실과 같다는 소리도 없고 뭐 그것 때문에 문제됐다는 소리 없어요. 그러면 마늘을 먹으면 반드시 두드러기가 나는 겁니까? 일반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늘 먹지 마세요. 절대로 먹지 마세요. 그러잖아. 관계없어요. 마음은 문제지. 근데 뭘 못 먹고 먹고 하는 사람 많아.
그게 마음에 락이 걸려서 그래요. 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마음 문제예요, 이게. 실제로 두들기 그 알레르기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마늘을 먹으면 마늘 성분 때문에 뭐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알레르겐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근육이 뭐 피부가 어떻게 돼서 된다. 설명은 그렇게 하지. 근데 마늘 실제 먹었어. 알레르겐 들어갔어. 근데 반응이 안 일어나. 왜일까요? 그게 알레르겐이냐 아니냐 하는 건 결정은 어디서 해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마음이 이것이 초콜릿이라 그러면 뇌는 상상과 실제로 구별 못한다고 그랬죠? 초콜릿 그러면 초콜릿으로 뇌는 그냥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콜릿을 먹었을 때의 반응만 일어나는 거죠. 아무 점. 예, 아까 내가 평소에 얘기할 때 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별말 아닌 것 같아도 이건 마술보다도 더한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 양파는 아주 쉬워요. 빨간색도 되고 딱 놓고 사과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사과로 보여요. 깎아요. 껍질을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깎겠습니다. 뭐 껍질을 벗기지만 그 사람은 깎는 걸로 보이죠. 벗겨서 쭉 하얀 이제 껍질 벗기. 아삭아삭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원래 양파도 답니다. 달짝지근하지만 톡 쏘는 맛이 있거든. 그래서 못 먹어요. 근데 잘 먹어. 톡 쏘냐 안 쏘냐 그것도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마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건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 세상만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안 믿어. 말만 그렇게 하지. 정말로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는 건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불행합니까? 왜 불행합니까? 나보다도 훨씬 행복한 사람만 쳐다보고 사니까 불행한 겁니다.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쳐다보세요. 텍사스. 나보다 불행한 사람 쳐다보세요. 나보다 돈이 없고, 나보다 집도 없고 온 사람 쳐다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봤을 때 나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살고 발전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니야. 행복감을 느끼면서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불행하게 느끼면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행복하면서 더 행복하려고 해야죠. 여러분은 솔직한 얘기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미국에까지 와서 참 다양한 인종 속에 들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럭키합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 어떤 원인으로 왔든 나는 이게 기회다. 이 기회입니다. 한 인종, 한국 속에서 항상 거기서 경쟁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는 다양한 언어도 배우고 다양한 민족의 친구들도 보고 다양한 사업도 보고 하다 보면 나에게 기회가 더 많은 겁니다. 기회 땅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기회가 요만큼이라면 미국에서는 기회가 요만큼이 굉장히 많아. 기회가. 여러분은 그 기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 많아요. 어때? 여러분 중에는 여기 있다 보면 체류 신분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체류 신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수백 가지 있어요. 보면 돌아가는 방법도 많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안 된다, 어렵다는 생각 속에 있으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될 수 있다, 이거 무슨 방법이 있을 텐데 라고 찾아보면 수십 가지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돌아가는 길은 항상 있습니다.
외통수 만났다고 그러지만 돌아가는 데는 항상 있어요. 그 길을 찾으면 돼요. 시간은 좀 덜 걸린다, 더 걸린다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도 생각이에요. 10년 후에 되는 것이나 20년 후에 되는 것이나 사실은 됐을 때를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됐고 10년 후에 안 된 사람, 나는 안 됐지만 10년 후에 됐어. 누가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하지. 나는 같은 친구 또래 중에 월페어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저는 7, 800번 타서 그걸로 그냥 사니까 일굴 가지고 쪼개써야 돼요.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는 한국에서 무엇을 했고 장관을 했고 큰 회사를 했고 돈도 엄청 벌었고 나는 웃으면서 하는 소리. 아 그래요? 지금은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떠냐가 중요한 거지. 과거에 어떠냐? 과거에 내가 못 살았다? 전혀 부끄러울 거 없어요. 잘 살았다? 자랑스러울 거 없어요. 지금 못 살면 부끄러운 것이고 과거에 못 살았는데 지금 잘 살면 자랑스러운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맞으면 잡을 자꾸 내 잡을 바꾸려고 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50대 60대까지는 한의사, 그 다음은 마음치료. 지금 마음치료 쪽이 더 비중이 큽니다. 한의사도 뛰지 않지. 그 중에서도 침 맞을 사람이 있고 뭐 약 먹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해줘요. 서비스를. 그러나 비즈니스 비중은 마음치료 쪽이 더 커. 내가 전문가니까 그걸 찾아오잖아요. 다른 사람 못 오니까. 근데 앞으로는 그 비중보다 마음치료가 한 30, 현실치료, 한의가 한 20, 50은 예측 한의학. 예측이 아니라 예언학이죠. 그걸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래 당신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말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치료니까.